저번 시간에 행렬을 곱셈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런데 행렬은 곱셈이 가능하려면 또 조건이 따로 필요했고 곱셈하는 방식도 좀 복잡했었대.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계산하는 거랑 다르게. 그런데 그러면 이 곱셈에 대해서 우리가 다항식이나 숫자를 곱할 때 항상 숨쉬듯이 사용하는 마치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용하는 연산 법칙이 있어. 여러분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랑 같은 건 그냥 당연하게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니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할 건데 3 곱하기 4를 먼저 하나 2 곱하기 3을 먼저 하나 결과가 똑같은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행렬도 그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행렬의 곱셈의 기본 법칙이라는 거는 그 아까 설명한 수에서의 기본 법칙처럼 결합 법칙 아니면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은 성립합니다. 첫 번째로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 뭐죠? 어떤 두 개를 먼저 곱하는지 상관없다. 이렇게 둘을 곱하는 거나 이렇게 둘을 곱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이 A, B, C일 것이다. 뱀 잡고 있니? 두 번째로 분배 법칙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 있을 때 A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A, B, C 쓴 거 다 행렬인 건 아시죠? 얘를 AB 더하기 AC로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을 요렇게 작성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수와 행렬의 곱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성질인데요. K라는 건 숫자고 요런 곱셈식이 있다고 할게요. A를 K배 한 행렬에 B를 곱한 거. 근데 우리가 아래서 이제 배울 거지만 행렬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서 곱하시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곱하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가운데 아무 때나 껴줘도 상관없죠. 쟤는 행렬이 아니라 숫자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A, K, B 이렇게 써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전 지금 행렬 두 개 곱하기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요. 상수를 곱하는 위치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수배의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사실 생각해봤을 때 그렇겠죠. 상수배는 그냥 정말 행렬의 모든 성분에다가 상수배를 갖다 곱하는 건데 결국에 각각의 성분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은 숫자잖아요. 행렬이 아니고. 네,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9번이거든요. 8번에서 실수의 연산과 달리 행렬의 곱셈에서는 어떠한 연산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가? 또한 이것이 행렬의 곱셈 연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 방금 뭐 안 썼죠? 교환 법칙 안 썼죠? 행렬은 순서를 바꿔서 곱하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당연히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행렬은 함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가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알았죠? 행렬에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주시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생님 왜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거기 센 풀 때 예제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제들 한번 순서 바꿔서 곱해보세요. 거기 나온 행렬들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 근데 연산하는 방식만 봐도 순서 바꿔서 곱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이게 그리고 보통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행렬은 교환법칙 해도 되는데 특수한 행렬만 안 되는 건가?가 아니라 보통 안 돼요. 그냥 대부분 다 안 돼. 대부분의 임의로 행렬을 두 개를 잡으면 교환법칙이 대부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수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또 있긴 하겠죠.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어떤 두 행렬 A, B에 대해서 이 A 곱하기 B라는 행렬과 B 곱하기 A라는 행렬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다는 거야, 선생님. 그냥 순서를 그대로 지켜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더하기 B라는 행렬을 완전 제곱했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겠나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랑 B는 두 행렬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곱셈 공식을 배울 때 이거 전개할 때 왜 여기가 가운데가 2AB가 나왔냐면 이렇게 두 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화살표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에 거에서 A제곱 나오고 A제곱은 같은 행렬끼리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사실 똑같은 건데 구분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나오죠. 그 다음에 B, A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나오죠. 근데 얘네를 우리가 다항식에서는 이거 두 개가 그냥 같은 걸 아니까 합쳐서 이렇게 썼던 거지. 근데 행렬에서는 그런 짓을 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거식의 전개 결과를 그냥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 같은 거 사용할 수 없다 이거지. 행렬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식에서. 그리고 또 뭐도 쓸 수 없느냐. 이런 지수법칙도 못 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그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3을 나눠주잖아.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사실 교환법칙 사용한 거예요. 얘는 사실 AB를 3번 곱했다는 소리는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하란 말이지. 그런데 다항식이면 저 A랑 B랑 곱하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A끼리 모으고 B끼리 모아서 A세제곱 B세제곱입니다 라고 배웠잖아. 근데 행렬에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졸라 불편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AB 세제곱이라는 식은 AB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뭐도 쓸 수 없느냐, 지수 법칙도 쓸 수 없겠다. 행렬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 법칙을 아마 생각도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라고 썼을 거야. 그런데 행렬 연산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풀 문제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 성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아래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면 따라서 곱셈 공식이나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문제 풀 때 곱셈 공식이랑 지수 법칙 성립 안 해. 그러면 일단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얘를 계산하라고 하면 정말 AB 노가다 때리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어떠한 거를 파악하는 걸 위주로 내냐면 이 행렬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너가 조건으로부터 알아내봐. 그럼 그 이후로는 다항식처럼 계산해도 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알았죠? 이렇게도 낼 수 있긴 한데 진짜 저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고요.
어떤 임의의 두 행렬을 골랐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거잖아.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문제도 그거를 위주로 나오게 돼요. 알았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이 사실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임의의 두 행렬 A, B라고 했다라고 하면 교환법칙은 안 된다. 이렇게 떠올려 주세요.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여러분 명제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 말은 옳냐라는 말이에요. 이 화살표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쟤를 말로 풀어서 써볼게요. 무슨 말인지는 그냥 봐도 아실 것 같은데 A, B가 0행렬이면 A가 0행렬이거나 B가 0행렬이냐 라고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참일 것 같나요? 거짓일 것 같나요? 어떨 것 같나요? 보통은 참이라고 하지. 둘이 곱해서 0이면 한쪽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우리가 아는 거에서는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도 저 성질을 이용하잖아. 그렇죠? 근데 행렬에서도 참일 것 같나요? 아닐 것 같죠? 거짓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만 더 적을게요.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 수 있다. 발레도 적어드리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럼 둘 다 0행렬 아니죠? 둘 다 0행렬 아니죠? 그런데 A 곱하기 B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곱할 거잖아요. 곱셈 다들 어제 연습 좀 하셨죠? 여기 성분 뭐 되나요? 0 되죠? 사실 0행렬인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다 0이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성분 뭐 되나요? 또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성분 뭐냐면 또 0이네. 1 빼기 1. 뭐 여기 똑같겠죠. 1 빼기 1 해서. 따라서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했는데 0행렬이 나왔네. 그렇다는 말은 저 위에 파란색 글씨가 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곱해서 0행렬이라고 해서 적어도 하나가 0행렬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발레도 제가 하나만 보여드린 거지만 이 발레 무수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되는 행렬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렬 가지고 방정식 푸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조건을 이렇게 알려줬어. 저 5는 0행렬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조건을 줬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짓 하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방정식 풀면 안 돼요. 행렬 가지고 방정식 풀어놓으면 그냥 거의 99%다 틀린 선지라고 생각해야 돼. 알았죠? 어렵죠? 벌써부터 멘붕이 오죠?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0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발레 여기 위에 있는 이 발레를 여기 있는 이 행렬들 있잖아. 0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 만들 수 있는 것들, 얘를 0인자라고 한대요. 근데 뭐 이거는 교육과정 내의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11번 단위 행렬의 정의를 쓰고 단위 행렬이 행렬 연산에서 갖는 의미를 서술하여라. 근데 단위 행렬이라는 거 말이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 단위 행렬이라는 거 굉장히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입니다. 존나 땡큐인 존재. 왜냐면 얘는 단위 행렬은 일단 이거 단위 행렬 적어볼 건데 이거 자체의 형태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연산할 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연산할 때 굉장히 편리한 행렬이에요. 일단 단위 행렬의 정의부터 적어보면 단위 행렬은
보통 기호로 이렇게 대문자 2로 표시합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문자 x 쓰듯이 아니면 또 어떤 거 넓이로 s라는 대문자 쓰잖아요. 그거 쓰듯이 단위 행렬은 2라는 문자로 나타냅니다. n차 정사각 행렬에서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봐야 될 거는 정사각 행렬에서만 된다라는 거고요. 주 대각선의 성분이 모두 1이고 그 밖의 성분은 모두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사각 행렬이어야 단위 행렬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게요. 주 대각선은 어제 어떤 거였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주 대각선이었죠? 얘가 전부 다 뭐라고? 1,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 0 이렇게 되는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아니면 3차 정사각 행렬이어도 주 대각선의 성분이 1, 1, 1일 거고 나머지 성분들은 0, 0, 0, 0, 0, 0 이렇게 채워주겠죠. 이런 거를 단위 행렬이라고 부른다. 몇 차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정사각 행렬이기만 하면 되고 주 대각선의 성분이 항상 1, 나머지 성분들은 항상 0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얘 조금 옆으로 이렇게 해놓고 단위 행렬은 왜 편리하냐? 단위 행렬은 왜 편리하냐? 우리가 항등원이라는 말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고요. 곱셈의 항등원은 1이에요. 항등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추측이 되세요? 덧셈의 항등원은 0이고요. 곱셈의 항등원은 1이에요. 진우야 무슨 뜻일 거 아니 항등원이라는 말이? 덧셈은 0을 아무리 더해도 원래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곱셈은 2를 아무리 곱해도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만드는 숫자를 항등원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그래서 행렬 3개에서 그 항등원이 단위 행렬이에요. 행등 3개에서 그 항등원이 단위 행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임의의 행렬을 딱 갖고 왔어. 거기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 그러면 그냥 원래 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임의의 2차 같은 꼴에 정사각 행렬 여보 A에 대하여 A 곱하기 단위 행렬 얘는 단위 행렬 곱하기 A랑 같고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랑 곱하는 것들은 교환법칙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결국의 계산 결과로 A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다른 행렬과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아지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잡을게요. 2차 정사각 행렬.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죠? 이 둘을 곱한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둘을 곱해. 얘가 단위 행렬이죠. 둘이 곱하면 너무 당연한가요 이거? 앞에 거 성분 뭐 나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A 나오죠? 이렇게 곱하니까 A 나오죠?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곱하면 여기에 B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C 나오죠? 마지막 줄 해봤자 D. 그러니까 원래 거랑 똑같은 게 나오도록 설계된 거지 사실 단위 행렬이. 그렇죠? 둘이 곱했더니 그냥 똑같은 A라는 행렬이 나왔어.
이건 단위 행렬을 앞에다 갖다 붙여놓고 저렇게 해서 곱해보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저런 것이다. 넘어갈게요. 얘도 유미 적었니? 12번 다음 연산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는 단위 행렬이라고 우리가 이 보면은 대부분 단위 행렬인 거를 다 알긴 하는데요. 문제에서 보통 적어줍니다. 이가 단위 행렬이라고. 그리고 A는 이와 같은 꼴의 정사각 행렬이다 라고 줬네요. 그러니까 둘이 곱셈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줄 다 뭐 해놓은 거냐면 보니까 곱셈 공식 써놨네. 1번, 2번은 곱셈 공식 써놓은 거죠. 세 번째는 뭐 써놓은 거냐면 지수법칙 써놓은 거죠. 진우야 괜찮니? 그럼 여러분 이거 참인가요? 참이죠?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 두 개만으로 이루어진 식은 다항식처럼 푸셔도 됩니다. 다항식처럼 전개를 하셔도 돼요. 지수법칙을 쓰셔도 돼요. 근데 단위 행렬이 아니고 둘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얘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단위 행렬과 어떤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쉽죠? 다 적으셨나요? 넘어갈게요. 13번 행렬의 거듭제곱도 실수의 거듭제곱과 마찬가지로 잘 보이나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모터마커가 너무 진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 거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A의 n제곱이 A의 n 빼기 1제곱 곱하기 A로 정의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는 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쓰셔도 되고요. 지수법칙 쓰셔도 어차피 근데 의미가 없죠. 교환법칙이랑 지수법칙이라는 말이 같은 행렬끼리 곱하는데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 행렬의 n제곱은 저거를 진짜 가로로 n번 써가지고 곱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런 꼴로 생긴 행렬들을 여러 번 제곱해서 답으로 써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막 뭘 물어보냐면 여기 100제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100제곱 할 수 있나요? 시험지 한 바닥도 다 부족하겠죠. 100제곱 진짜 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규칙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를 한 3번 정도만 해보셔도 아 이거는 제곱할수록 어떤 규칙이 생기는구나 요거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죠? 진우야 괜찮니? 그래서 얘는 직접 거듭제곱 해보고 이 세 가지 꼴의 행렬에 대해서 이 성질을 외워서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못 외워진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3번만 해봐도 웬만한 규칙 다 튀어나와. 그리고 뭔지도 여러분이 다 찾으실 거라서 일단 얘부터 해볼게요. 얘를 일단 제곱하시면 A0, 0B, A0, 0B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성분은 A제곱 나올 거고요. 요렇게 곱하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시면 뒤에 성분은 0 요렇게 곱하시면 여기도 0
요렇게 곱하시면 맨 아래는 b제곱. 제곱만 했는데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이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도 근데 세제곱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 굳이 여기다가 3번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제곱한 거에다가 그냥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또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0 나오고요. 어디 갔니? 이렇게 곱하면 0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했을 때 밑에 제곱 아닙니다. 왜 제곱이라고 써놨대? b 세제곱 나옵니다. 규칙 아시겠죠? 규칙 아시겠죠? 뭐예요? 얘를 n제곱하면 결국에 a의 n제곱 0, 0, b의 n제곱 꼴로 나온다 라는 규칙을 찾았네요.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워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 저 3번 계산하는 시간을 아껴주니까. 여러분 그러면 2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곱셈 한 3번 정도만 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진우야 지금 하나 더 먹을래? 여기 찾았어? 지금 찾았니? 찾았어? 이거 왜 끄덕끄덕이야 절레절레. 얼른 해봐. 곱하기 한 2-3번만 해봐. 어? 아니 요거 2번만 일단. 심심하면 다 했으면 3번도 해봐야 돼. 우선 2번 했어? 기훈이 했어? 조야 괜찮아? 너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영지 했어? 규칙 보여? 여러분 다들 하셨나요? 우빈아 했니? 하유라 했니? 율리아 했니? 뭐예요 이거 한번 불러줄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 1.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 여기는 뭐 나오던가요? 0. 여기는 뭐 나오던가요? 자신있게 얘기해. 틀려도 돼. 그래 잘했어요. NA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곱셈을 진짜 여러 번 해보시면 아는 거죠. 그리고 3번도 사실 3번도 되게 비슷하거든? 4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4번은 저랑 같이 하고 3번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실래요? 율리야 이거 그 계산 과정 내가 지금 적을 테니까 따라서 적어봐. 2번이랑 3번. 한 번 더 여러분 쉽죠?
여기 뭐 나오던가요? 첫 번째 거 1. 여기 뭐 나오던가요? 뭐 나오던가요? 공지 뭐 나왔어? NA 맞아요. 사실 여기서 모양만 좀 바뀐 거지. 여기는 뭐 나오던가요? 0 나오죠? 마지막 거는 1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집에 가서 직접 거듭 제곱 해보세요. 주아 다시 왔니? 다음 4번. 얘는 조금 기체 복잡하긴 한데 일단 제곱부터 해보겠습니다. a, b, 0, a 얘를 제곱하시면 이렇게 두 번 써서 곱하면 되니까 여러분 따라 쓰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곱하니까 a 제곱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하니까 2ab 이렇게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곱하니까 0 나오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곱하니까 a 제곱 이렇게. 그러면 세제곱까지만 해볼게요. 세제곱. 얘는 우리가 앞에 제곱해 놓은 거에다가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잖아요. 요렇게. 그죠? 진우야 괜찮니? 첫 번째 거는 요렇게 곱하시는 거니까 a 세제곱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요렇게 곱하시는 거니까 a 제곱 b 더하기 2a 제곱 b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다시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 더하기 2a 제곱 b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네 합치면 어떻게 돼요? 3a 제곱 b 되겠죠? 아래는 세 번째 거는 요렇게 곱하시는 거니까 0 나올 거고 마지막 거는 요렇게 곱하시는 거니까 역시나 a 세제곱. 규칙이 좀 어렵죠? 저 주대각선은 규칙이 사실 바로 보이는데 저 위에 있는 요 성분이 조금 규칙이 어렵잖아. 그죠? 근데 일단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 뭔지 알겠어. 그냥 두 번 제곱하면 2 붙는 거잖아요. 세 번 제곱하면 3 붙는 거고. 그럼 뒤에 있는 AB라는 식은 보니까 두 번 제곱하니까 B는 가만히 있고 A가 한 번 곱해지네. 세 번 제곱하니까 B는 가만히 있고 A가 두 번 곱해지네. 그러면 저 N이라는 숫자에서 1만큼 빼가지고 A의 지수에 올려주면 되겠지. B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A N제곱 N 곱하기 A의 N 빼기 1 곱하기 B. 요거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쓰는지. N에 2, 3 넣어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선생님 다음부터 저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4개까지 해보시면 이제 저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진우야 얼음이라도 떠올래?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위 연산의 결과를 암기해두면 규칙성 찾는 문제에서 편리하다.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하여 다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거듭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같은 행렬에 대해서는 지수법칙 성립하겠죠. 같은 행렬만 여러 번 곱하는 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서로 다른 행렬을 곱하는 순간 지수법칙 여러분 쓸 수 없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하고 싶시다. 여기 3번까지만 하고 싶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기 앞에까지는 사실 연산 법칙을 배우고 그 연산으로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건요. 여러분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없거든요. 교육과정에 이제 행렬이 부활을 하면서 연산까지는 부활을 했는데요. 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랑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요. 역행렬과 연립 1차 방정식 이거. 역행렬이라는 거는 어떤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게 하는 행렬이거든요. 원래 이런 거를 구하라고 교육과정에서 시켰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이번에 부활하지 못해서 같이 얘는 이제 빠졌고요. 케일리 해밀턴도
빠졌는데 그럼 왜 개념 교재에 넣어놨느냐라고 하면 연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어요. 얘가. 그리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은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이게 식이 좀 길고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진짜 사실 문제에다가 적용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집중해서 들으시고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고 쫄지 마시고 식이. 일단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건 케일리 해밀턴은 사람 이름 딴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임의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고 와도 된다는 소리죠.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성분을 각각 A, B, C, D라는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 A 제곱 빼기 A 더하기 D 곱하기 A 더하기 AD 빼기 BC 곱하기 단위 행렬이 0 행렬이다.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이기만 하면요 항상 성립해요. A, B, C, D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해요. 그러면 저 2차 등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거는 A 더하기 D 그냥 저 주대각선 성분 2개 더한 거죠.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주대각선의 성분을 더한 거고 이 앞에 붙은 개수는 저 대각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거잖아. 어떻게 보시랄까?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둘이 빼갖고 단위 행렬 붙여서 뒤에다 써라. 이거 0 행렬이에요. 여러분 다들 알아먹으셨죠? 0 행렬입니다. 좀 작게 쓴 것 같아서. 그러면 선생님 존나 불편한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예제 보시면 이거 쓰면 존나 편하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맞죠? 그 증명은 뭐래요? 직접 대입하면 증명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 식에다가 진짜 A, B, C 넣어가지고 제곱한 거랑 해가지고 정리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게 확인됩니다. 증명은 존나 그냥 계산이라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다면 집에 가서 여기에 A, B, C, D, A, B, C, D 빼기 A 더하기 D 이렇게 해보세요. 막 해보는 과정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기 해서 연산해서 해보시면 항상 성립한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아래 것도 볼 건데 일단은 이거 아래 거 보기 전에 예제 딱 하나만 이 1번만 하고 쉴게. 밑에 거 볼게요. 왜냐면 얘부터 해버리면 갑자기 멘붕 올 것 같아서 이게 왜 편한지 보여드리려고. 4의 1번 볼게요. 저 행렬이라는 게 약간 근데 뭐 영행렬도 아니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 행렬도 아니고 A n제곱이 단위 행렬이 될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몇 번 거듭제곱해서 단위 행렬 되는지 너 찾으세요. 거듭제곱하세요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그렇게 직접 거듭제곱을 해도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 써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공식을 외우지 못하셨으니까 이렇게 옆에다 같이 띄워놓고 위에다 적어줄까요? 이렇게 적고 할게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저기에 있는 성분들을 대입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D는 진호에 얼마냐? A 더하기 D 마일. 그러면 마일에다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여기 앞에 적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단위 행렬 E 앞에 붙는 AD 빼기 BC라는 거는 요렇게 곱해서 서로 빼세요 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고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니까 더하기 3으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러면 뒤에가 얘가 1이니까 얘가 1이잖아요. 얘가
영행렬이다 라는 식이 완성되네요.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2차 정사각 행렬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런 등식은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등식의 특징은 뭐냐면 A와 단위 행렬만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A와 단위 행렬만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곱셈 공식 써도 된다고. 곱셈 공식 써도 돼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야 얘가 영행렬이잖아. 그럼 앞에다가 뭔가 지지고 볶고 곱하고 뭐 더하고 아니 더하는 건 아니고 곱해도 항상 영행렬이라는 성질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000 곱한다고 해서 우변이 갑자기 0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어떤 다른 뭐 B라는 행렬 곱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 등식의 오른쪽이 0이 아니게 되나요? 아니에요. 아까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이라는 거를 보고 각각의 행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렸지. 그런데 어떤 임의의 행렬인데 거기에 영행렬을 곱하면 무조건 결과는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말 아닙니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어떤 아무거나 행렬을 갖고 와서 곱해도 항상 영행렬이라는 성질이 유지되니까 우리 곱셈 공식에서 요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얘는 다항식처럼 마치 다항식처럼 써보시면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에서 마치 일 같은 존재니까 이제 이거랑 유사하게 저걸 떠올리는 거죠. 저 아래 거랑 유사하게 저 위에 걸 떠올리는 거죠. 그럼 얘 전개하면 여러분 뭐가 됐었어요? x세제곱 빼기 1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식은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만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곱셈 공식 사용해서 전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단위 행렬은 몇 번 거듭 제곱을 하든 계속 단위 행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 곱셈에서. 일은 여러 번 거듭 제곱해봤자 계속 일이죠. 단위 행렬도 똑같아요. 여러 번 거듭 제곱해봤자 그냥 단위 행렬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2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럼 얘가 영행렬이다. 이 성질은 유지되죠. 자, 제가 원래 영행렬이었던 걸 가지고 앞에다가 임의의 다른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영행렬이라는 성질이 유지된 거지. 영행렬이라는 걸 보고 앞에 곱한 두 개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차이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써보시면 A 세제곱 빼기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잖아요. 그러면 A 세제곱은 단위 행렬. 따라서 자연수에는 3.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행렬 주고 뭐 단위 행렬이 될 최소의 자연수 n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도 물어봐요. A 100제곱은 어떤 행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A 100제곱은 계산할까요? 여러분 계산 못하죠? A 100제곱 계산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니 100제곱 못하네? 그럼 내가 이거 거듭 제곱해서 일단은 성질을 찾아줘야 될 건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썼더니 뭔가 얻어지지 않을까라고 봤더니 쓰면은 이런 개편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A 100제곱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를 풀 때는 얘를 그냥 A의 세제곱에 33제곱 왜냐하면 같은 행렬을 거듭 제곱하는 건 지수법칙 써도 되니까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꿔도 되죠 얘를. 그죠? 그러면 얘 뭐야? A 세제곱 안에 있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단위 행렬이라 했잖아요. 근데 단위 행렬은 곱셈에서 마치 일 같은 존재니까 아무리 33번 제곱해봐야 그냥 뭡니까? 단위 행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 그냥 2만 남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원래 거랑 같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식을 쓰고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구나 이걸 거의 30초 안에 찾아낼 수 있잖아. 그리고 100제곱을 바꿔봤더니 뭐야 원래 거랑 똑같네. 그래서 원래 거 그냥 똑같이 답으로 써주시는 거죠.
알겠어요? 밑에도 그런 예제가 있는데 다 적으셨나요?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갈게요.